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누가 오셨냐? 바로 대통령의 친구 석동희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체제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전 우리 우파,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문재인 정권의 재집권을 막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써 만든 대통령을 취임 다음 날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편안함 없이 발목 잡고 발다리를 묶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그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대통령 누굽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옆에 관저에서 여러분들을 이 정월 초하루 날 새해 첫날서부터 아니 엊그제 금음날서부터 이렇게 밤새우면서 정말 대통령을 지키고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저대로 꼭 인사를 전해달라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큰절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대통령님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애국 싸움을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일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말아먹을 저 민주당의 우두머리를 막아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전국에 계신 자유우파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한 10,000명 정도 오셨는데요. 10만 명? 10만 명. 제가 저 뒤에 숫자를 몰라가지고 아니 저기 남산을 꺾어갖고 네. 저 남산 꼭대기까지 지금 찼습니다. 자 10만 명이지만 저는 1,000만 명, 2,000만 명을 대표한 여러분이 일당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아시다시피 한쪽에는 미친 듯이 지난 개혁 이후에 뭐 수사기관이 뭘 이렇게 미친 듯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수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변호인단이 대통령님과 협의를 해서 제대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전입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한 불법 수사, 불법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없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국민 변호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저는 결코 박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거나 뭘 잘못해서 탄핵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이러한 결집된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말 잘못된 결과를 맞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 열화와 같은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심이 이렇게 추운 겨울 추위도 녹이는 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고, 또 여기 많은 우리 오빠 유튜버들이 애를 써주고 있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번에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공수처장이 이 법률보다는 하나의 이념 코드로서 지금 법에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할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지금 그야말로 광기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똑같이 이념 코드가 맞는 서부지방 판사가 지금 체포영장을 내줬다고 하는데 이거 전부 불법 무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도 분명한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법치로 싸워야 하는데 왜 그것이 불법 무효냐? 짧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개엄할 때 저도 놀랐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주어진 권한의 하나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는 함부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삼권 분립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사실 민주당 저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 때에 그 법에, 악법도 법이라고, 거기에 내란죄 항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것도 아니지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말짱 엉터리입니다. 그러한 엉터리를 알고도 또 이 사람들이 중앙지방법원에 원래는 하게 돼 있는 것을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도 거기에 자기 편들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장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한 불법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쩐다고 그렇게 영락을 피웁니다. 그런데 불법 무효인 영장이기 때문에 그 집행도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시도하지를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못합니다. 공수처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여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는 일을 똑바로 하지만 일을 좀 틀리게 하는 경우가 혹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항을 해도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장이나 또 서부 지방법원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정의대일 뿐입니다. 완전히 법을 어디 엿바꿔 먹고 엉뚱하게 하는 그러한 장난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을 똑똑히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공수처장하고 지금 서부 그 지방법원 판사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직시하고 또 힘을 모으고 뭉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공수처에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는지 지금 좌파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무슨 법을 무시하고 수사에 불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수사, 잘못된 그러한 법 운용에 대통령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기본적으로 절차와 방식에 맞으면 나가서 당당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 한 명을 탄핵할 때도 민주당이 며칠씩 청문회를 열고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말 신문 쪼가리 몇 개 붙여서 그렇게 탄핵 소추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세계 어느 문명 국가에 현직 대통령을 어디 외국으로 도망을 가겠다는 겁니다. 외국에 무슨 비밀 재산을 이렇게 숨겨놓은 그것이 드러난 것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대통령을 체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우리 국가의 국격이 너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750만 동포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민주당의 저 졸렬하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공개적으로 다 방송이 되니까 제가 약간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엉터리 같은 그런 일을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간첩당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또 한편 이 추위에 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목이 메는 심정으로 저에게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누구가 영장의 헌법 110조, 헌법 111조, 지금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군사 안보시설 아닙니까? 안보시설. 네, 지금 좀 마이크. 관저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다. 국가 보안 시설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헌법 10조, 111조 이거를 판사가 지금 무력화시켰다 말들이 많습니다. 예, 어제 서부지방법원의 그 이모라는 판사가 체포영장을 내면서 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뭘 적었나 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합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에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영장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불법 무효의 영장을 낸 것도 기본적으로 문제고요. 또 그 영장에다가 110조, 111조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중요 시설을 이렇게 하려면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공무소에 예를 들어 방공소 저 어디 뭐 중요한 방공소에 들어가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조항이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이게 판사가 법을 지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이 법에 대해서 그러한 효력을 여기서 정지한다. 그러한 조항이 적용된다 안 된다는 것은요.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가 혼자 지가 영장에다가 한 줄 적는다고 해서 그러한 조항이 마음대로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 판사를 향해서 우리 한번 저쪽을 봅시다. 서부법원입니다. 바보야! 바보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110조, 111조를 적용 안 된다는 것은 그 판사에게 그렇게 한 줄 적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또 질문 있어요? 예, 공수처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법하다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 어쨌든 저는 5, 6년 전에 제가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불렀다가 아주 언론에서 대단히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저를 공수처장 후보로 그 당시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힘 앞에 당연히 있고요. 거기서 추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수처를 우리 국민의힘이 막아내지 못하고 민주당이 어쨌든 법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저 사람들도 법이 있어야 기관을 만드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 공수처 설치법입니다. 그 공수처 설치법에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나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에 내란죄, 외환죄만 재직기간 중에 소추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거를 이렇게 수사를 하려면 내란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공수처법에 내란죄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조사 대상 중 하나로 표시를 했지만 할 수 있는 죄명이 이것저것 쭉 있는 중에 내란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날뛰느냐? 거기에 보면 직권남용죄라는 제목은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여러분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직권남용도 아니지만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없는 그 직권남용을 가지고 그거를 브릿지로 해서 그거를 타고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것은 법과대학 1학년 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공수처가 어디 있어요? 과천에 있어요. 과천을 향해서 여러분 바보야! 바보야! 여러분들이 왜 대통령이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다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듯이 뭐를 기피하고 뭐 이렇게 위축이 돼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예. 지금 오신 분들이 대통령 건강을 궁금해하십니다. 대통령 이 양반이 참, 내가 볼 때는 배짱 하나는 하여튼 대단하다. 대통령님이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좀 신경도 쓰이고 좀 이렇게 약간은 좀 뭐랄까 좀 피곤한 표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이낙낙 이런 건 아니지만 진중하시지만 단단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잘 이겨 내실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연설하신 분들도 더 계십니다. 다행히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좀 체감 온도 이런 면에서 조금은 뭐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밤이 깊을수록 기온도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겨내시고요. 자, 여러분 질문은 안 했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체포영장 뭐 이렇게 시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영장 들고 뭐 이렇게 어떤 뭐 사람을 뭐 이끌고 올 거 아니냐?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봐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자기네들도 영장을 받아들였지만 겁박 수단 정도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니 그 관저 앞에 누가 있는데? 관저 앞을 누가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체포영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합시다. 함께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구호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뭉사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